자,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또 친구들 잘 있었죠? 선생님들. 오늘은 4월 17일이에요. 선생님 지금 촬영하고 있는 날짜는 4월 17일 금요일이고요. 아마 업로드는 다음 주에 될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은 현재 10시 15분에서 17분 가고 있습니다. 아마 수업 도중에 아마 종소리가 아마 날 거예요. 우리 학교 30분, 40분에. 여하튼 지금 오늘 아침부터 비가 주룩주룩 내려갔고, 그리고 어제는 되게 따뜻했는데, 오늘은 좀 약간 날씨가 쌀쌀합니다. 이제 수업도 나가도록 할게요. 3강입니다. 청동기와 철기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지난 2강 때는 구석기와 신석기를 배웠고, 이번에는 청동기와 철기라고 해서 이제 금속기 시대를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강에서는 고조선, 5강에서는 여러 나라의 성장에서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사만 이런 내용이 이번 주에 배울 내용이고 또 이제 또 다음 주에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청동기 시대인데요. 저는 시대 구분했을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시대 구분했을 때, 그러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청동기가 기원전 10세기로 배웠습니다. 기원전 10세기. 근데 여러분들 지금 배우는 시대에 배우는 교육과정에서 지금 기원전 2000년, 기원전 2000년에서 기원전 1500년경, 그러니까 상당히 연도가 지금 청동기가 빠르게 지금 돼갑니다. 돼갖고 됐는데 이게 어디서 뭐랄까요? 핀트가 좀 어때부터 좀 의문점이 많이 품어졌냐면 저 학교 다닐 때 저도 그랬어요. 아니 우리가 이 청동기가 되면은 국가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최초의 국가가 바로 뭡니까? 고조선이죠. 자, 고조선 같은 경우는 자 언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반만년 얘기하는데 기원전 2333. 그렇죠? 그러면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기원전 2333인데 아니 근데 청동기는 또 기원전 10세기에 시작돼? 너무 이제 편년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쿠니 어떻게든 지금 거의 이렇게 이야기가 좀 풀이가 되냐면은 저쪽 우리가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한반도에서 시작된 건 아니죠. 저쪽 이제 요하 이따가 제가 다음 시간이나 한번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드릴 텐데 저쪽 요동지방, 요서지방 이쪽을 요하강을 기준으로 나누는데 그쪽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제 고조선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그 시대 그쪽 만주지방이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 만주지방에는 청동기가 기원전 20세기 나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우리가 한반도에는 조금 뒤지만은 그쪽들 이렇게 이제 그래서 편년이 지금 제가 배우는 교육과정보다 여러분들 2000년으로 배우는 이유가 그렇게 됩니다. 여하튼 청동기인데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는 농사에 대해서 좀 잠깐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이렇게 나눴습니다. 약간 비슷한 좀 제가 그 2강에 썼던 거를 이어서 약간 밑돌도 빼트래요. 이해 좀 해주시고 자 이제 처음부터 이제 빨간색으로 쓸 겁니다. 중요한 게 나와요. 중요한 게 나오는데 뭐냐면은 드디어 농사 중에서 자 이런 농사 빨간색입니다. 농사가 시작. 자 벼농사가 시작됩니다. 정말 큰 변화입니다. 정말 큰 변화고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자, 다시 신석기 때는 농사가 가능했지만 조피, 수수 같은 거 밭농사 위주였고 실질적으로 청동기도 밭농사가 주가 됩니다. 하지만 이 벼농사 이제 시작됐다는 것들이 이제는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고요. 다음에 결국은 점차 시간이 흐를수록 이러한 농업 생산량이 생산이 늘어나는 겁니다. 생산수가 아니에요. 저희는 이렇게 올라갔다고 하면은 수 이렇게 얘기하는데 생산이 늘어났다. 화살표입니다. 생산이 점차 늘어나게 되고 생산량이 그 다음에 늘어났어. 내가 많이 수확했어. 원래 농사라는 게 뭡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먹었어. 이제 농사 기술이 발달하니까 내가 먹어도 남는 것들이 생기게 돼요. 그걸 두 글자로 뭐라고 합니까? 잉여라는 표현을 쓰는데 잉여
생산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창고가 필요합니다. 이거 보관해야 되니까. 저기 창고가 있어. 저걸 어떻게 하겠어? 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힘이 세지기 시작합니다. 약탈해가지고 전쟁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이런 인형물들을 남들보다 많이 갖고 와. 이런 사람이 이제는 계급, 이제 인간이 불평등하기 시작하는 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계급이 생기게 됩니다. 다 이 농업의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농업의 이런 생산량, 농업, 경제력의 변화가 또 우리 인간의 이제 큰 변화를 나타내기 시작한 시기가 청동기가 되겠습니다. 다 이어지는 것들 계속 우리가 이런 틀에서 역사를 좀 공부할 수가 있죠. 철기는요 비슷합니다. 계속 똑같죠. 벼농사는 더욱더 확대됐겠고 철기라는 또 강한 무기를 사용했겠고 생산량은 더 늘어났겠고 잉여는 더 많아졌겠고 그러니까 싸움도 더 많아지고 국가도 많이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 좀 얘기를 해볼게요. 오늘날은 그 무슨 시기일까? 철기 이후의 시대가 있을까? 우리 이후에? 네,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이 시대 구분이에요. 우리도 현재 철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철기. 우리는 철기 시대 ING 중 현재 진행형에 살고 있습니다. 뭐 쓸래요? 없어요. 자, 그러면 청동기 얘기를 했고 다음에 보면은 자 이제는 어디서 살았나는 겁니다. 자, 구석기 복습 동굴 막집 신석기 움집이 생겼다. 그런데 집 모양이 어땠습니까? 동그라미 화덕이 어디 있었습니까? 센터에 있었다. 가운데에 있었다. 자, 청동기 때는 이제는 다시 똑같죠. 움집 똑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집 모양이 변화가 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냐면은 동그라미였다가 네모 원형에서 이제는 장방형으로 바뀌는 거예요. 원형에서 네모 모양의 집이 마련되고요. 화덕은 근데 이게요. 제가 교과서를 여러분들 8종 교과서인데 8개의 출판사가 있는데 이게 교과서마다 이거는 그냥 들으세요. 그냥 교과서마다 서술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우리 교과서 같은 경우는 이거 화덕만 얘기하는 겁니다. 화덕의 위치가 철기 때 같다고 표현하는데 또 다른 교과서는 또 청동기 때 같다고 나오니까 이런 거는 학설이 나눠지는 건데 정리가 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수능 특강 교재를 봤는데 그럴 때는 수능 특강 교재 보니 가장 좋습니다. 빼버렸어. 에이 몰라. 이건 그러니까 수능 나오기가 어려운 문제죠. 수능 나오기. 근데 현재 대부분은 근데 저 어렸을 때는 요 청동기 때 갔다는데 요즘에 이게 좀 논란이 있는데 여하튼 그냥 청동기 때 정리를 할게요. 그냥 일단. 자, 그래서 화덕은 사이드로 갔다. 사이드로 갔다는데 이건 약간 논쟁거리입니다. 논쟁거리니까 원래 역사는 특히 고대사 부분은 잘 그래. 저 배울 때도 뭐 땡겨졌다. 시대가 이런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다음. 사람들이 어디가 좋은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지리 배웠을 때 지리 시간에 집자리가 가장 좋은데 뒤에는 뭐가 있고 산이 있고 앞에는 물이 흐르는 앞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우리 공주사대부도 전형적 이 지형인데 뒤에 동황산이 있고 앞에 재민천이 흐르죠. 이런 지형 네 글자로 뭐라고? 좋은 공간이요. 배산이 있어. 배산 임수 지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다가 집자리를 짓기 시작하고 점차 또 지상가옥화한답니다. 그래서 약간 구릉지로 올라가거나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냥 얘기해드리면 신석기 때 움집 같은 경우는 땅을 상당히 많이 팠습니다. 집 지을 때 청동기는 좀 더 적게 팝니다. 심지어 안 파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철기로 넘어갈게요. 철기. 자, 우리 현재 철기 좋았어요. 30분. 우리 반 시기가 좀 느리구나. 철기예요. 우리 철기 사니까 아파트 써야 되나요? 그렇진 않고 하여튼 과거 처음 철기 시작할 때 이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게 뭐 시험 문제 나올 확률 9조 7천분의 1이에요. 농업지대에서는 초가집 많이 그래도 우리 진짜 60년대까지만 해도 초가집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민속촌 같은 데 보면 많이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벽집이 올려졌던 거고 산에는 기틀집이라고 해서 산지에는 이게 통나무를 기반해서 만든 집인데 여하튼 요런 초가집과 기틀집이 철기 시대 때 움집도 당연히 이어지죠. 움집도 이어지다가 이런 집의 양식도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는데 몰라도 돼. 시험제 나오는 게 9조 7천분의 1. 자,
그러면 오늘의 중요한 것들 여기와 이쪽 부분에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 변홍사가 시작됐다. 이 변홍사가 시작돼서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청동기가 됐어. 근데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게. 구석 하긴 구석기 농사 안 됐으니까 뭐 얘기할 필요 없고 신석기 때 농사 시작됩니다. 그러면 신석기 때는 당연히 농사를 뭘로 지었어? 돌, 석기로 지었죠. 그럼 청동기요. 청동기가 됐어. 그럼 청동기로 농사를 가능했을까 안 됐을까? 정답은 안 되죠. 왜냐하면 청동기가 기본적으로 많이 나진 않았습니다. 많이 나지 않았고 비싼 거겠죠. 당연히 그때 비싼 거고 그걸 농사에 짓는 거 상당히 위험 부담이 있겠죠. 절정적으로 약해요. 돌을 파야 돼. 예를 들어 갱이질을 해야 돼. 부셔져. 이 비싼 게 부셔져. 겁나 비싼 게 부셔져. 말도 안 되는 일이겠죠. 그래서 이 당시 청동기 시대 때는 자 이거 청동 농기구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약해요. 저 땅을 못 파요. 청동 농기구 라는 게 없어요. 청동 농기구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거의 다 석기를 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이것도 자주 출제되는 겁니다. 특히 이 변홍사와 연결되는 건데 반달돌칼. 이거 여러분들도 많이 공부하셨을 거예요. 이거 많이 봤을 거예요. 반달 모양으로 가운데 구멍이 쫑쫑 벼이사를 자르는 거. 우리 교과서에도 그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달돌칼은 변홍사가 가능해짐. 이 변홍사의 가능해짐을 또 하나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청동기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다음 토기 할게요. 자 우리 토기 배웠죠? 복습 신석기 때 민무늬 토기가 나오죠. 근데 이르게 나올 때는 이른 민무늬.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토기 바로 뭡니까? 비쌀. 스칸디나비아의 방도까지 나오고 전 세계 3분의 2가 나오는 비쌀 무늬 토기입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때는 그리고 녹색으로 쓸게요. 청동기를 대표하는 토기는 무늬가 없다 다시 민무늬 토기입니다. 민무늬 토기. 자 일반적으로 바로 썼던 거 한자로는 무문토기입니다. 무늬가 없다라고 합니다. 무늬가 없다. 그러니까 뭐 이것도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왜 빗살 무늬 토기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있었다가 다시 청동기 시대가 돼서 민무늬 토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이렇게 좀 약간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요. 뭐 이거는 뭐 선택의 나름인데 여하튼 뭐 무늬를 냈던 사람들이 신석기 때 왔다가 다시 무늬가 안 된 사람들이 또 이동했다고 합니다. 얘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어요. 우리가 북방계 민족이 이동한 거니까 이게 남방계 사람들 그 인종적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니까 이게 이제는 섞였으니까 우리는 많이 좀 이렇게 섞여져 있으니까 뭐 북방계랑 남방계랑 혼재되는데 북방계는 저쪽에서 이제 내려온 거죠. 남방계는 이제는 예전에 저희 구석기 때 오래된 시기 때는 이게 해안선이 이렇게 안 됐으니까 당연히 이동이 자유롭겠죠. 남쪽으로 왔는데 그럼 그냥 뭐 그 특징들이 있습니다. 외모의 특징이 있는데 지금 뭐 섞여서 이게 혼재되어 있는데 북방계 같은 경우는 약간 눈이 좀 작다고 합니다. 눈이 좀 작고 입술도 좀 얇트하고 얇고 이게 북방계 사람들의 모습의 코도 좀 약간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저쪽 남방계 같은 경우 쌍꺼풀이 짙습니다. 쌍꺼풀이 좀 짙고 입술도 약간 두툼하고 이게 남방계 사람 특징입니다. 한번 여러분 나는 남방계에서 왔는지 북방계로 왔는지 한번 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북방계, 남방계 이렇게 약간 지금 다 혼재돼 있어. 지금 다 혼재돼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다음 민무늬 토기가 가장 대표적인 저희 토기의 양상입니다. 자 근데 시험 문제는 이거보다 뭐가 잘 나오냐면은 자 요게 잘 나와요. 일단은 이거 쓸게요 제가. 이 토기가 잘 나와요. 미사
미동니식이냐면은 미동리에서 나와서 그래요. 그래서 미동니식 토기라고 해서 이것도 민무늬 토기의 일종이에요. 무늬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있죠. 여러분들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는 이 미송리식 토기가 나옵니다. 이게 중요하죠. 왜 중요한 거니까 다시 제가 정리를 해줄게요.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다음에 여기 좀 약간 공간을 좀 빼주세요. 여러분들 공간을 좀 빼주시고 다시 제가 정리해서 쓸 거니까 또 하나 여러분들 이제 동검을 볼 건데 여기 씁니다. 뭐 씁니다. 몇 줄 쓰냐면은 한 8줄 씁니다. 여기 비파형 동검. 비파형 동검. 왜 비파형 동검일까요? 그쵸? 악기. 중국에 비파라는 악기가 있어요. 약간 뭐랄까 바이올린 같은 느낌? 아니 첼로 같은 느낌? 이렇게 나온 건데 이 비파의 악기를 닮았다고 해서 비파형 동검입니다. 비파형 동검. 자, 그래서 이 비파형 동검 중요한 거고요. 거울도 있어요. 청동기 때. 청동기는 거칠었어. 그래서 거친 무늬 거울. 자, 거친 무늬 거울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따가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이따가 한번 더 정리를 할 거고 다음에 여기다가 쓸 거 공간 남겨두시고 또 하나 이 당시 또 신앙하고 예술을 상징하는 하나의 유적이 있습니다. 유적이 있는데 어디냐면은 울주라는 데 있어요. 울주 여기는 오늘날 울산의 울산광역시 울주에 있어요. 울주. 그래서 이 울주에 반구대 암각화가 있어요. 또 선생님 또 얘기해 드릴게요. 이거는 어떤 학자는 신석기 후기 때 나왔다! 라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우리 교과서는 지금 청동기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부분은 청동기로 좀 보니까 여튼 청동기로 정리했고요. 여기에 다양한 동물들, 식물들이 여기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울주 방구대 암각화 같은 경우는 다양한 특히 고래가 이때 나왔던 지금 그쪽 지역 가면 또 고래고기 상당히 비쌉니다. 유명하기도 한데 여튼 당시의 신앙적 모습과 예술을 엿볼 수 있는 또 모습이 이것이 됩니다. 또 이거 예전 교과서에 또 상당히 잘 나왔던 것 중 하나인데 제가 쓰진 않을게요. 쓰지 않았는데 예전에 그전 교육과정 때 이 변홍사에 시작하고 연결된 유물이 또 하나 있습니다. 대전 여러분 또 옆 동네 옆에 있으니까 대전 괴정동이라는 동네 있는데 거기에 농경문 청동기라는 게 있어요. 진짜 조금 요만해. 그게 아마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건데 요만한 농경문 청동기가 있는데 그걸 세밀하게 보면은 한번 검색해 보세요. 우리가 보는 건 되게 크게 나와요. 왜냐면 근데 진짜 조그매요. 이거를 그래서 박물관에서도 이렇게 세밀하게 보게 나와요. 세밀하게 이렇게 다 봐야 나오는데 농사짓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원형 그대로 나온 게 아니고 이렇게 자른 거 나와. 이게 아파트 단지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이게 발견됐는데 농경문 청동기가 요즘은 좀 안 나오네. 근데 하여튼 상당히 또 자주 청동기 때 나왔던 물이죠. 그거는 나온 거니까 물건이 되겠습니다. 자, 방구대 암각화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0분. 자, 7초 뒤에 5초 뒤에 종이를 먼저 올렸네요. 약간 제 시계에 미스가 있었네. 자, 철기 봅시다. 철기. 자, 철기는 이제 당연히 철제 농기구가 사용된다. 자, 이 철기는 대단합니다. 드디어 호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낫 이런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농업 생산력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농업 생산력이 수완이에요. 올라갔어요. 농업 생산력이 쫙 늘어난 게 철제 농기구의 사례입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인류사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 역사 배웠을 때 세계사 배웠을 때
춘추 전국시대 배웠을 때 두 가지 농업의 획기적인 변화, 거기도 나라들이 팍팍팍 생기죠. 춘추 전국시대. 철제 농기구 사용했어. 또 철제가 농기구만 되겠어요? 자, 싸우죠. 대단한 변화가 바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철기의 변화인데,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냥 제가 과학은 잘 모르지만 우리 인간이 가장 먼저 사용했던 금속이 구리라고 합니다. 구리. 근데 알다시피 저도 과학을 제가 남부럽지 않게 못해요. 과학을 남부럽지 우리 이과 친구들이 많기는 한데, 저희 집사람은 또 과학을 전공하는 사람인데, 또 우리 집사람은 사회 쪽으로는 저보다 좀 모르죠. 그러니까 서로 뭔가 대역했는데, 여하튼 저도 옛날에 저 학교 다닐 때 또 교육과정은 저랑 이제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 오민규 선생님도 있고, 김용주 선생님도 있고, 전대희 선생님도 있고, 다 우리 박철호 선생님도 친구네. 같은 의아해하지 말고 친구입니다. 근데 거기 같은 그리고 우리보다 한 살 밑이 박용 선생님까지 거기가 박용 선생님까지가 그쪽이 같은 교육과정이었습니다. 6차 교육과정이었어요. 제가 6차 교육과정이었는데, 그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문과, 이과 다 통합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탐구가 어떻게 됐냐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저희 때는 120점이었습니다. 탐구가. 그래서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은 72점. 그 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는 문과 같은 경우는 사탐 72, 과탐 48점. 그 다음에 이과 친구들은 과탐 72점, 사탐 48점. 그러니까 48점 문제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뭔가를 이렇게 선택을 해요. 선택이 있었어요. 그중에 내가 선택한 시험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 접수가 있었던 시기가 바로 저희 교육과정 시대였는데, 여하튼 저희 교육과정 시대는 그랬어요. 제가 과학 못했다는 얘기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보면은 제가 그때 수능 봤을 때 과학 48점이어서 문과니까 12점 나왔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부럽지 않게 과학을 못하고, 여하튼 갑자기 과학이 구리가 있다. 이제 청동은 주석하고 아연을 합금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철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여하튼 본의 아니게 저의 과학 실력을 뽐냈고, 자, 그러면 이런 철제 농기구가 사용됐다. 그러면 이 약한 청동기는 아예 자취를 감췄을까? 아니죠. 그래 나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이거는 청동기 때도 마찬가지. 청동기는 의기화됐다는 표현을 씁니다. 의기화. 일단 철기 일단 정리를 할게요. 여기 의기는 뭐냐면은, 의는 의식화할 때, 옷이 아니고요. 우리가 의식을 치른다, 의례를 베푼다 할 때. 이 기는 한자로 그릇기자입니다. 의식을 치르는 도구화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동검을 갖고 있으면은, 근데 우리 비파용동검도 마찬가지고, 세용동검은 좀 확설이 좀 여러 가지 있는데, 기본적으로 비파용동검하고 세용동검은 그거 갖고 진짜 싸우진 않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청동이 기본적으로 누르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농기구가 있는데 이걸로 어떻게 사람들을 해를 입힐 수 있냐? 그래서 이거만 갖고 있으면 이제 뽐나는 거예요. 나는 이 정도로 갖고 있다. 명품이죠. 어떻게 우리나라 따지면. 나는 우리 축구하러 다니면서 축구 얘기하면 미안해요. 명품 축구화를 갖고 있는 거예요. 좀 비싼 것들 있으면 축구화 30만 원 넘는 거, 머큐리얼 베이퍼 최고급 그런 친구들. 하여튼 비싼 백들, 명품 이런 거예요. 나 이 정도를 갖고 있다. 하여튼 청동기는 의기와 의식화되는 도구로 그냥 전락해버렸다,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사 지낼 때 이렇게 차례 같은 거 지낼 때 음식 놓잖아요. 음식 놓을 때 밑에 이렇게 그릇 같은 거 놓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사 때 놓는 그릇들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다음. 자, 그럼 이 반달 칼이 이제 철기 때가 오면은 어떻게 변화를 하게 되냐면은, 자, 세형동검. 그러니까 이 가늘색자입니다. 가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형동검이고, 자, 또 하나 플러스 거푸집이 나와요. 자, 이건 다시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자, 거푸집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붕어빵. 붕어빵 만들 때 그 검은색 틀이 있죠? 그게 거푸집입니다. 당연히 총도 이렇게 반달도 저기 아니죠. 세영동고 마찬가지고 세영동고 이런 동공을 만드는 그 틀이 있어야 될 거죠. 이게 지금 발견된 세영동공을 만드는 거푸집. 그 다음에 세영동검은 가르쳐줍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또 하나 얘기해. 이게 정리 안 된 게 있어요. 이 학설이. 또 정리 안 된 게 뭐냐면은 기원전 5세기입니다. 5세기면 철기가 들어왔어. 기원전 5에서 4세기. 뭐 어떤 사람은 4세기라고 하는데 철기가 들어왔어. 철기가 들어왔는데 그럼 그 기원전 5세기부터 우리나라에서 철기가 본격적으로 쓰이기 시작하고 국가들이 팍팍팍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삼만 나타나기 시작한 건 좀 뒤입니다. 하여튼 그 초창기 시기에 때 이 기원전 5세기부터 4세기 요 시대 때를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논쟁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학자들은 야, 그래 청동기다. 그래서 후기 청동기로 불러야 되지 않냐라는 사람이 있고 또 한쪽은 야, 철기 들어왔으니까 초기 철기라고 불러야 되지 않냐라는 논쟁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영동검이 철기에 들어간 것들은 이거 조금은 초기 철기로 좀 힘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여기다 정리를 했고요. 무엇이 맞는지는 여러분들도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거예요. 생각해갖고 이 표현이 맞는 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우리가 현재 5 맞죠? 5 4G인가요? 이제 5G까지 나왔죠. 5G까지 나왔는데, 그러니까 혹시 이런 거 3G도 있고 이제 4G도 있는데 처음에 이것들이 들어왔잖아요. 4G도 지금 맞죠? 5G 맞죠? 그게 지금 들어왔는데, 솔직히 제가 사는 동네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근데 이 시대를 초기 5G 시대로 불러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걸 후기 4G 사회, 후기 LTE 사회 시대로 불러야 되는지 그러한 논쟁거리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초기 철교 정리할게요. 하여튼 초기 철교니까 철교 들어왔지만 그래도 동검 역시 씁니다. 동검 씁니다.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 세영동검과 거푸집을 또 어떻게 우리가 풀이를 하냐면은 요게 어디다 해도 되겠습니다. 여기다 할게요. 그냥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한반도의 독자적인 독자 나오면 왠지 왠지 자긍심 독자적 청동기 문화다. 문화라는 거를 상징하는 게 요 세영동검과 거푸집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 무슨 얘기냐? 거기부터 빠지기 전에 무슨 얘기냐면은 잠깐만요. 잘 넣고 이 지도가 여기다 그냥 그릴게요. 밖에다 그리셔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한 지도입니다. 이 한반도죠. 잘 그렸어. 원래 이렇게 안 부럽지 않게 또 그림 못 그리는데 비파양동검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말로 요령식 동검이라고 합니다. 옛날 또 우리 여러분들 아버지보다 더 전이겠다. 이게 처음에 해방 이후에는 이걸 만주식 동검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저거를 비파양동검 이쪽에 많이.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만주식 이건 제가 다음 사각 때 정리를 할 거고 그려줄 거고 이쪽에 나오고 비파양동 여기까지 나옵니다. 밑에까지 다 나와요. 근데 여기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국하고 북방 계열 이쪽 다 비파양동검 문화권이었는데. 요 세영동검과 이 세영동검을 만드는 틀은 거푸집은 한반도 독자적이니까 한반도에만 나와야 되죠. 어디서 나오냐면은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입을 영변에 맞죠? 영변의 강산? 그 영변 지역입니다. 영변 지역이 떠오르냐면 요즘 영변 지역 뭘로 유명하면 북한이 영변이에요. 그 영변이 어디냐면 여러분 북한에서 수도가 평양이죠. 평양은 무슨 강이 흘러요? 대동강. 그래서 북한의 가장 유명한 맥주 대동강 맥주입니다. 그 대동강 바로 위에 또 하나의 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슨 강이냐면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냥 녹색으로 그릴게요. 녹색물. 여기가 청천강. 여기가 영변 지역 이렇게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청천강에서 대동강 위입니다. 이 청천강 위남 지역에만 요 세영동검과 거푸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반도의 독자적인 거 한반도잖아요. 문화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게 쉽습니다.
자, 거칠었던 무늬가 거칠었어. 이제는 거칠지 마. 얌전해집니다. 잔잔해집니다. 그래서 잔무늬 거울로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점점 이제 철기 시대가 되면서 중국과 이 중국과의 교류가 늘어나게 됩니다. 늘어나게 되는데, 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은 그 중국의 그 동전들 같은 게 나와요. 중국에 썼던 거.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랄까, 그냥 녹색으로 할게. 명도전이라고 해서 도전, 칼도자입니다. 칼 모양의 하필이면 여러분 검색하면 나오고요. 교과서도 있어요. 요게 어느 나라 패냐면 여러분들 춘추 전국시대라고 해서 춘추 5패. 왜 춘추 5패냐면 춘추 시대 때 5나라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은 몇 나라예요? 전국 7홍이라고 해서 7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세요. 초재진, 한이, 오월 그래서 7나라가 있었는데 그 중에 뭐 진나라, 제나라, 뭐 조나라 이런 나라들이 하여튼 명도전을 쓰는데 요게 우리 한반도에 출토가 되면 너무 당연히 중국 동조에 넣었는데 교류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명도전이 있고 발량전이라는 게 또 나와요. 명도전이 가장 중요하니까 또 발량전. 요거는 중국 진나라에 합할 겁니다. 진나라. 여러분들 진나라 때문에 지금 중국이 차이나가 차이나 된 건데 그 진나라 진시황 있죠? 진시황이 기원전 221년. 그러니까 진나라 오래 안 가죠? 진시황. 우리는 시황 내가 처음 황제다. 너희 다음부터 쭉 갈 줄 알았는데 20년밖에 못 갑니다. 했더니 진시황이 만든 진나라의 동전이 발량전입니다. 발량전. 다음에 오수전도 나와요. 오수전은 뭐냐면 진나라 다음에 다음 통일왕국이 뭐예요? 한나라 있죠. 중국에 지금 한나라. 그러면 장기 줄 때 초나라 한나라 할 때 그 한나라. 유씨 정권. 하여튼 오수전이 나오는데 다 중국과 교류됐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이게 집중적으로 출도 또 됐던 지역이 어디냐면은 자 이거 하나 정리해. 또 붓이 나와요. 붓이 나오는데 이게 그 창원에 여기에 다올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유적이라는 거는 지금 뭐 동으로 올라갔겠죠. 처음에 발굴될 때 명칭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지금 공주에 무령왕릉이 있는 데가 송산리 무궁문이라고 해요. 왜냐면 그게 나왔을 때 그 당시 송산리인데 근데 공주는 시잖아. 리라는 표현 안 쓰죠. 동인데 지금은 동인데 근데 그 당시에 송산리여서 송산리 고문군. 그러니까 역사 그 당시 명칭을 써줍니다. 당시에. 그래서 하여튼 이 창원에 다올이라는 데에서 붓이 나오고 명도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중국과의 또 대표적인데 교류가 나타나는 게 창원 다올이 유적이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붓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싶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도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옵니다.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데 쌤이 EBS에서 뭐 하여튼 질문 오면 답을 좀 주는 역할을 좀 하는데 이 질문 많이 들어와요. 선사시대면은 문자가 없는 시대잖아요. 근데 세계사적으로는 문자는 청동기 때. 여러분 청동기 때인데 우리나라는 청동기 때? 근데 역사시대긴 해. 청동기도 역사시대로 하는데 세계사적 보편성에 의한. 근데 우리나라 굳이 따지면은 이 당시 철기시대 때가 역사시대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근데 세계사적으로 청동기 때 우리나라 청동기 때 안 나와. 문자 사용에 대한 기록이. 그러니까 우리 기록으로 따지면. 근데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붓이 나옵니다. 근데 우리 문자 한글이도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한자를 썼다고 보는 겁니다. 문자 사용한 거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하여튼 이 명도전, 오수전, 발량전, 붓 공통적으로 어디와 교류했다? 중국과 교류가 이제는 되기 시작했다. 이제 철기 시작부터 이제 중국이 주된 우리와 문화적 교류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철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청동기 때까지는 중국보다는 어디에 영향을 많이 받았냐면 저쪽 북방 이거 다
비포형 동검도 그렇고 뭐 앞에 나왔던 빗살무늬 토기도 그렇고 북부 이제 점차 이제 중국과의 교류가 있고 이제 이후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가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밑에 여러분들 사회상 같은 거 약간 무덤이나 좀 무덤이나 뭐 사회상 정리를 할 건데 자 일단 여기에 약간 좀 정리를 좀 제가 공간을 남겨주자고 했는데 자 이제 일단 이거부터 하고요. 계급사입니다. 이제 계급사회인데 이제는 불평등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불평등이 시작해서 이제 계급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 이 계급 사회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게 있죠. 증거가 되는 게 그게 바로 뭡니까? 짠,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인돌이 되겠습니다. 고인돌이 되겠는데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오죠. 전 세계에 얼마라고요? 70%. 전 세계 거의 3분의 2가 우리 고인 집중적으로 있는 데가 바로 고인돌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고인돌의 스타일은 크게 보여서 3개예요. 바둑판식, 기반식, 그 다음에 탁자식입니다. 근데 그냥 예전에는 그냥 북방식 고인돌, 탁자 있는 걸 북방식 고인돌이라고 이렇게 탁자 없으면 그냥 남방식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그 용어는 안 씁니다. 왜 안 쓰냐면은 그럼 남방식이면 남방식만 나와야지. 저쪽 북방식에는 그러면 북방식만 나와야지. 이분적으로. 근데 아니라는 거지. 남쪽 지역에도 탁자가 있는 게 나오고 저쪽 북방에서 탁자가 없는 게 나와갖고 그런 용어를 현재 안 쓰고 그냥 탁자식 고인돌, 뭐 기반식 고인돌 뭐 이렇게 지금 대략적으로 부르는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봐. 이거 우리나라에 왜 이렇게 많이 나왔나? 우리 참 한번 생각해볼 정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 뭐 흔히 좀 다수적으로 하는 얘기가 그 당시 이쪽 한반도 지역에 이것저것 군장들 지배자가 묻힌 건데 하나의 지배적 특성이지 않을까라고 풀이하는 쪽도 있고 뭐 우리 뭐 그럴 거 아니야. 뭐 저쪽 유럽에서 죽었는데 뭐 군장이 죽었는데 여기가 무슨 우리가 뭐 명당이어서 오진 않았을 거 아니야. 하여튼 그렇게 보긴 합니다. 그래서 이게 고인돌이 지금 예전에 더 많았다고 합니다. 고인돌 누가 많이 없앴을까? 제가 이거 맨날 물어보면은 학생들이 뭐 나쁜 거 어떻게 우리 문화재 없으니까 1번이요! 그런데 이게 우리 그 뭐랄까 할아버지들 그러니까 조상님들 농사지시는 분들이 또 많이 고인돌 없앴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고인돌이 탁자식이면 이거 고인돌이야 딱 고인돌이야 알 수 있는데 모르잖아. 그 탁자 없으면 그냥 돌이야. 아니 농사 져야 되는데 바탕가 왜 돌이 있어? 우리 학교 운동장에 따라봐요. 축구해야 되는데 갑자기 요만한 돌이 있단 말이야. 어떻게 해야 돼?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그래서 많이 또 고인돌이 없어졌다고 하는데 뭐 얼마 있겠습니까? 일단 이 고인돌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는 워낙 많아갖고 이게 유네스코 지정 상당히 일찍 됐을 겁니다. 이 고인돌은 1990년에 쓰면 된 것 같아요. 유네스코에서 또 우리나라 하나의 고인돌 문화권을 인정을 해주죠. 가장 유명한 데 강화도 유명하죠. 여기 또 전라북도의 고창 하수도 쪽 지역이 또 고인돌이 집중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무엇을 좀 여기서 제가 정리를 한다고 했는데 자 볼게요. 요거용 이동식 토기 비파형 동거 고인돌 특히 고인돌 중에 요거예요. 탁자식 고인돌이라고 탁자식 요거 여기다가 가로칠게요. 가로치고 탁자식 고인돌 탁자식 고인돌은 자 바로 무엇을 예전에 했던 시험에 무지 나왔던 건데 요 세 가지를 통해서 요거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요 고조선의 세력 범위 짠짠짠짠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너도 일로 보세요. 고인돌 미송식 토기
비파형 동공 요 세 가지가 나오는 지역이 바로 고조선의 세력법입니다. 그래서 아주 잘 출제가 되었던 부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고인돌 미나에서 상당히 많이 나와요. 다음에 고인돌도 있고 또 돌널무덤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돌널무덤. 돌널무덤도 청동기 때 무덤 양식인데 여러분 돌널무덤 뭐냐면은 사람이 죽어요. 죽으면 이제 매장을 해야 될 때 이렇게 땅을 파죠. 땅을 팔 때 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렇게 나무널을 좀 만드신 요즘 오늘날은 근데 널 그러니까 사람이 묻히는 하나의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걸 돌로 만드는 돌널무덤. 돌로 널을 만들었다. 이게 돌널무덤도 청동기 때 무덤 양식이 됩니다.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것도 뭐가 있냐면은 환호하다 환호 목책이라고 하는 것이 청동기 때 또 출토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방어시설이에요. 방어시설. 이거요. 그냥 사극 같은 데 봐도 많이 나와요. 환호는 뭐냐면은 네, 1학년 우리 2학년 1반이요. 와, 2학년 1반. 자, 우리 2학년 2반 이정훈 사단이 우리를 침입해요. 와, 막자. 그러면 못 오게 1반과 2반 사이에 환호라고 해서 물웅덩입니다. 어이씨, 가서 물이 있어. 어이 뭐야? 시경을 좀 크게 해야 되겠죠. 이게 근데 이 환호라는 거는 일반적인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주의 일본 가면 일본도 그 전국시대 때 전국시대라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걸 통일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죠. 하여튼 각 그 영주의 성들이 있는데 이런 거 환호 다 씁니다. 환호. 그러니까 이게 거의 훨씬 더 컸겠죠. 범위가 컸겠는데 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환호를 많이 쌌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산성 같은 거 있죠. 좀 막을 때 우산 같은 것도. 그래서 물웅덩입니다. 방어 이게 거고 목치고 나무 그러니까 상가에서 보면은 나오지 않나요 옛날에 뭐 이렇게 나무 이렇게 싸갖고 그러니까 이제 철조망이에요. 우리 따지면 철조망. 이제 철이 아니까 나무를 뾰족뾰족하게 못 넘어오게 이게 방어했던 환호와 목책이 대거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구석기 때 하면은 뭐 공주 석장리 배웠죠. 뭐 저기 어디야 연천 전공리 그다음 신석기 때 같은 경우는 서울 암사동, 부산 농산도 배웠는데 청동기를 대표하는 것도 바로 우리 공주 옆에 있는 부여. 제가 지금 부여 살고 있거든요. 이 부여의 초촌면이라고 해서 공주와 부여 사이입니다. 약간 저기 논산까지 해서 사이인데 그 초촌 지역에 송궁리라는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지금 알려지는데 상당히 청동기에서 무지 유명합니다. 그래서 부여 청동기 연구하시는 분한테 대고 최고라고 하는 게 송궁리 유적입니다. 거기에 전형적인 비파형 동공도 나왔고요. 이런 환호와 목책 시설이 나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부여라는 지역도 그렇고 너무 우리가 공주도 그렇고 공주도 유명한 구석기 유적지가 있는데 석장리가 있는데 너무 그 백제문화권도 있지만 이렇게 그 시대 그러니까 예전부터 사람들이 많이 살았다는 거 살기 좋은 동네였다는 거죠. 여튼 이 한화 목책이 또 전형적인 나오기 시작한 부여 송궁입니다. 송궁리가 되게 그러니까 송국이에요. 다음 또 이것도 하나 볼게요. 군장. 자, 군장. 이것도 영어로 치프덤인데요. 이것도 용어가 다양합니다. 어떤데 이게 저번 교육과정에서 족장이라고 했어요. 족장. 근데 다시 군장으로. 저 학교 다닐 때 또 군장이었어. 이게요. 매번 바뀌어. 나 학교 다닐 때 군장이었다가 한번 족장으로 갔다 다시 군장으로 가. 이게 해석이 또 많아서 그래요. 자료는 많이 없고. 그래서 군장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정치적 지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인돌에 붙일 수 있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 군장이라는 또 정치적 지배자. 리더들,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이 나오게 첫 번째 우리 계급적으로 위에 있는 군장이 이때 나온다는 것 좀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철기 시도 갑시다. 간단해요. 철기 무덤은 돌널 무덤에서
뭐 너를 돌로만 쌓냐? 나무로 쌓자. 널무덤. 돌로만에 돌이 빠졌죠? 또 하나가 동무덤. 동무덤. 이거를 다른 말로 옹감묘라고 해요. 항아리 항아리 무덤. 그래서 요거 이 동무덤 같은 경우는 요즘에 좀 뭐 이것도 해석하기 나름인데 좀 2차적 매장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동무덤 생각보다 항아리가 무지 커요. 그 박물관 가면은 이 동무덤이 작은 것도 있지만은 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럼 항아리에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들 그 옥저 이제 동해를 다음 5강 때 배우겠네. 4강은 고조선이고 그 옥저의 그 하나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가족 공동묘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가족 공동묘를 어떻게 만드는 게 가장 좋겠어요? 그러니까 시체를 사람이 죽었고 시체를 이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은 부패되겠죠. 그러면 뭐만 남아요? 썩 뼈만 남겠죠. 그 뼈를 이렇게 추려서 가족 공동묘를 만드는데 동무덤도 그렇지 않았을까? 어느 그 일정한 공간에 조금 어느 시간 동안 놓은 다음에 뼈를 이렇게 추려서 하는 이 동무덤의 방식까지 나온다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할 거는 여하튼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갈게요. 이번 주에 이제 삼강 청동기와 철기 내용 정리를 했고요. 어떤 것들이 이제 중요한 건지 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4강입니다. 4강이고 고조선입니다. 고조선. 원래 제가 4강을 지난 장에는 고조선과 철기를 고조선과 열한하의 성장을 붙였는데 일단 구분을 할게요. 그래서 4강 고조선 하나만, 그 다음에 5강에서는 열한하의 성장. 본격적으로 이제는 우리 국가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구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